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강의는 요번 그 몰력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면서 뭐 정치적으로나 일반 생활적으로나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지장을 받고 침체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병 하나에 이 세상이 이렇게 옛날부터 당해온 경우가 있지만 몰력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유행성 병의 시작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괴질 같은 거 이런 게 한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세상에 확 퍼져서 한 지역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나라가 망한 경우가 있어. 중국 같은 데 보면. 5호 16국 이전 같은 막 그 시대 때는 중국의 그 삼국시대 현상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병사 같은 걸 보면은 그 당시 한 지역 나라가 그냥 이 몰력으로 확, 뭐 그 당시 옛날이니까 이제 무슨 면역 체계도 약하고 뭐 이런 데서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이 코로나 19 이런 경우도 뭐 몇만 명씩 막 뭐 죽고 처음에 막 그랬잖아. 근데 뭐 미국에서도 7만 5천 명이 죽었다, 못 죽었다 했을 때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지금 그 코로나보다도 먼저 시작돼 가지고 막 죽어가 몇만 명씩 막 죽고 있는 그런 괴질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요번에 코로나 19이 이 발생되면서 왜 이것에 이렇게 치중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세계적으로 크게 이렇게 이슈화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병에 육신의 병이 들어서 이렇게 지는 거는 둘째치고 이 병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 병이.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그 전에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 그 약을 만들어 놓고 간 걸 이번에 많이 공급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뭐 아는 사실인지 이제 많이 소문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치료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약해에 바이러스에 당하고 약해에 이렇게 피해를 받고 또 의사로부터 모든 상식을 갖출 만한 사람으로부터 뭐 아직 지식이 미비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냥 아주 거의 지금 아주 무감각하게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뭐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막 매스컴에서 오히려 막 반대적 의사들이 나오고 국민들 편에서 지금 만성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주행학적인 그 이론에 비춰가지고 다시 한번 제 2차 강의를 내가 하고자 해요. 2차 강의. 1차 강의 그전에는 했을 때 이 양 만들어 놓고서 한 거 기억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네? 아직까지 이 그 예방약에 저거 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보다는 이 모력에 대한 그 한방적 병인 병사를 가려서 병인 병으로 증상 모든 걸 한번 더도둘다는 정직한 한방 의식적인 진찰 한계 내에서 가려진 증상으로 분별해서 치료해라. 또 우리 나간 약이 처음에 목적이 이 코로나를 상대로 해서 만든 약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나중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 처방을 내다 보니까 일치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쓴 결과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조금씩 쓰다 봤는데 의외도 이 약이 잘 들어맞아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고 이렇게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약을 어떻게 만든 약이고 무슨 약이기 때문에 그러냐? 지금 사고방식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뭐 저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감기 바이러스지, 감기. 몰력 중에서 지금 제일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퍼져나가고 인간이 감당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시중에는 감기약이 있어, 없어? 감기약 있지. 수많은 약들이 있어, 감기약들 저거 하잖아. 또 감기 걸렸다면 해열, 진통제부터 모두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폐렴으로도 확산되고 감기에 약한 민족들은 막 죽잖아. 미국도 1년에 수만 명이 죽어. 감기로다가 말이지. 지난번에 나 미국에서 다녀올 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얼마 있다 보니까 미국에도 확산돼가지고 7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미국의 코로나가 아닌 감모로 년 4만 5천 내지 6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계속 죽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감기 바이러스, 감기 예방주사 맞고서 예방되는 줄 알아? 지금 이 한방이 생활, 이를 갖다 미국에서도 한 30몇 년 이렇게 저거 해가면서 40여 년 이상을 갖다 나도 이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감기 예방 주사 맞았다는 사람들이 감기로 제일 많이 걸려와. 오히려 감기 예방주사도 안 맞은 사람들은 노인네고 뭐고 쿨룩쿨룩하고 그래서 감기 때문에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딴 것 때문에 왔다 그래. 무시해버려.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그러면 안 맞았대. 그런 사람들은 건강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걸려와. 근데 그런 걸 발견하고 참 이거 세상 너무나 속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양방계통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감기 바이러스 종류가 현재까지 밝혀진 게 900여 종이 넘는데요. 바이러스 종류가. 근데 백신이 거기다 백신은 이제 한두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감기라는 건 무슨 감기 걸렸지만 어느 바이러스가 걸려들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 백신에 대해서 만들었던 그것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엄격히 따져보면 지금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약이, 치료되는 약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일종의 이 인체의 어떤 방편적인 요인을 드러내 가지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항기능이라든지 어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잠시 여기서 열이 나면 열을 갖다 식힌다든지 흥분하면 진정시킨다든지 아프면 진통시킨다든지 이런 마성을 이용해 가지고 최근에는 무슨 내분비 계통을 갖다가 건드리는 호르몬제라든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유전자를 건드리잖아, 그지? 이때 유전자까지 건드리면 인간 생명을 직접 건드린다는 얘기야. 과학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임시변통 시키는 거야, 임시변통. 하지만 그 약을 써서 낫는 줄 알고 안 아프니까 염증이 없어지니까 낫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약에 의해서 병이 난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증상으로 속에 내재돼서 잠식시킬 뿐더러 또 그 약에 의한 해에 의해 가지고 생명력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단언을 하느냐. 이제 차후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저거에 우리 주행인들만큼은 우리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그전에 내가 1차 강의 정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히려 내 이 얘기를 계몽을 하고 그런 이론 하에서 자기네가 배운 주행학적 이론을 이렇게 대두시켜 가지고 담대하게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배워서 안다고 하고 어떤 을제치고 감기 들었을 때 뭘 들었는지 지네부터 나가서 예방접종하기 바쁘고 너 예방접종 받았어 안 받았어 남까지 저거 그냥 세상 오염되어 있는 이 과학을 빙자해서 오염되어 있는 화학 썩은 물질에 몸을 갖다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즘 최근에 난 여기서 여긴 치료소는 아니잖아. 하더라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중환자들 와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제라든지 또 교회
잘 아는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그분 식구 중에서 현대의학적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될 수 있는 환자들, 여기 뭐 병원 원장님까지도 우리한테 찾아와. 내막적으로는 어떤 내막적 증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조영학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해달라고.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오랜 의료 생활도 하고 못도 하고 자신이 병 들어가지고 뭐 하고 보니까 불치성 병이 들고 이래 보니까 여지껏 자기 의료 생활을 하고 의학적으로 공부한 이 현대 그 의학의 그 어떤 그 맹점에 자기가 노출된 것 같다. 이제 양심적으로 안다 이 말이야. 자, 우리 한의학이 없다면 몰라도 뻐젓이 있는 상태에서 현대의학에 이렇게 노출시키고서 그냥 당하면서 병에 당하고 약에 당하고 이래야 되겠네 말이야. 지금 이 약해 현상에 의해서 지병화되고 있는 아주 못된 병리 상태에 이렇게 매 있는 사람들이 뭐 딴 데 저기 그런 환자가 별도로 환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야. 우리 기하학적 그 병리론 기준에 의해서 뭐 관맥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찰진이라든지 안맥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분별해 보는 법도 배웠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답답한 환자들이야,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가. 그게 현대병이 그게 아니라 이 정신사고적인 면에서 너무나 자신들이 모르고 부족한 기본 자기 상식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남을 맹종하는 어떤 사대주의적 비슷한 이런 것에 노출된 사람들. 근데 거의 뭐 99%란 말이야,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 있으면서도 왜 또 그걸 공부했으면서도 그 앞에 담대하지 못하느냐. 요즘 지금 코로나 19을 갖다 지금 막 발표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꼭 감기 바이러스 늘어날 때, 무슨 변종, 무슨 뭐 바이러스, 무슨 변종 해가지고 나오지 계속. 그 들었어, 못 들었어, 뉴스로? 계속 감기 바이러스가 그렇잖아. 지금 여기 나온 이 몰력이 감기 바이러스나 지금 코로나 19이나 다를 게 하나 없어. 나는 처음부터 그냥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게 퍼져나가는 저거에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로서 성질이 다른 바이러스, 양상은 똑같은 것이 좀 병신력이 강하게 퍼지는 종류에 불과한 걸로 봤지. 뭐 이게 지금 코로나 19 뭐 이게 공포의 대상으로 걸리면 죽는다. 아주 신종모르다 이렇게 나온 거라는 이런 적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 또 생각할 수 없어, 내 입장에서, 내 상식 가지고서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도 잡았나? 우선 어디까지 감을 잡고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의사라면서, 그래서 특히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의사잖아. 정직한 의리를 갖다가 발휘할 줄 모를 뿐더러 아예 그런 정신 상태부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주의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막 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서 몇 차 수차 들어서 그거를 좀 자기가 배워 아는 그 중의학적 의학 상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닥쳐오는 병을 바라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볼 이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써야 되는데 병은 투병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 쥐내부터가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무슨 병을 고쳐? 코로나 환자면 도망갈 거 아니야? 의사가. 지금 세상 병원 봐봐. 그냥 막 그 안에다 비닐로다 또 칼을 막아놓고 의사람들 무슨 뭐 그냥 방독면을 끼고 이러고 그냥 환자 오면 오히려 집으로 가지. 지금 뭐 양수가 집에 가서 헤어시키면서 방 따로 쓰라고 그래. 이따위 소리는 하고.
일반 감기 환자한테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야. 어? 일반 감기 환자를 갖다 지금 심각하게 따져서 보면 병원에서 다 그렇게 봐야 돼. 다 그렇게 봐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주행학에 기준한 의사들은 이 의료적 상식을 갖다가 어떤 기준에서 갖추고 있어야 되나. 어? 지금까지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 병은 거짓된 것들이라고. 어? 병은. 딴 것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발생돼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천만에 그 어떠한 병이든지 발생되면 그게 발생될 수 있는 요인, 그 기질적 요인은 나한테 있어요. 기질적 요인은. 기질적 요인은 나한테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그 중에서 갖고 있는 그 많은 그 기질적 요인 중에서 어떤 종류의 병이 발생하느냐. 발생하는. 그게 그냥 1대1의 그 어떤 내 마음가짐 상태 기준에서 내가 적응이 돼가지고 발행이 돼서 그 병을 앓는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런 몰력처럼 한 지역에서부터 그냥 쉽사로 몰려온다든지 전체적인 데서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밑에서 올라간다든지 무슨 마치 인간이 느끼게 그런 식으로다가 그냥 전 인류를 대상 혹은 어떤 지역을 대상 혹은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의 기변 현상이 있어. 공간에는 기변 현상이 있어. 근데 그런 기변 현상에 내가 노출될 때 마침 누구나 다 거기다 노출해서 견딜 수 있지만 내 몸에 있는 어떤 항능력기 중에서 그 기변 현상에 저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로 낙후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대로 당하는.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몰력 중에서 제일 많은 증상이 감모 현상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이 감기에 대해서 우습게 알지만은 이게 처음 걸리고 뭐하고 했을 때는 이 상한이니 뭐니 상한 온병이니 뭐니 이게 다 감모에 속하는 것들인데 좀 시발이 속하는 건데 그걸로 그냥 한 나라는 뭐야 수개 나라가 막 쓸어버렸었어. 쓸어버렸었다. 그래서 지금 그 촉을 중심으로 한 지금 사천 지역 이쪽 저 티베트하고 접경지대 뭐 이쪽 지역으로 전개됐던 이쪽 지역에는 지금 한 1400년 전 전후해서 이 상한으로다가 이 여인들이 열에 뭐 19, 8 아마 열에 80 열에 8명 이런 숫자가 다 죽었어. 그것만 걸리면 막 벌벌 여름에도 벌벌 떨고 추워가지고 지금 여자들 이렇게 벌벌 떨고 추위 많이 갖고 있지. 그냥 여자니까 그냥 몸이 냉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그 몸에 항력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견뎌내고 뭐 하는 거지. 그걸로다가 막 죽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꼭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증상도 한번 몰려 생기고 못 생기고 할 때는 인간이 무지하게 많이 죽어. 지금 감기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정확히 볼 수가 있는가? 정확히. 병을. 여러분들 나한테 공부 배우면서 우리 이 주행학, 동양학, 특히 한의학이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기능학이라고 그랬어? 기질학이라고 그랬어? 아주 귀해졌도록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이 소리 하면 진저리가 날 거야. 여러분 주행 들은 사람은. 고참들은. 기질과 기능. 자, 기질은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거고 물질화되어 있는 거지. 그지? 물질이 되는. 기능이라는 건 뭐야?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물질화된 게 아니야. 에? 물질화된 게 아닌데 그 기능과 기질은 상대 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어떤 그 교접되는 과정에서 조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한 기질체가 생명체도 될 수가 있고 또 각자 분리돼서 기능적인 건 기질은 기질로 분리된 어떤 유형 세상이 형성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강의만 지금 방금 내가 하려는 말만 잘 이해해 들으면 이 강의 오늘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몰력 있지. 감기, 코로나19 두고 얘기하자고. 그 병균 자체가 기질일까, 기능일까? 그 세균이. 뭐 멍청해. 기질이야, 기능이야? 어? 얘기해봐. 이런. 지금 병명화되어 있는 모든 건 다 기질이야. 그리고 현미경으로 뭐로 보잖아, 지금. 그 바이러스를 갖다 보잖아. 어떻게 생긴 모양까지 사진 찍어내잖아. 그 기질이지. 네? 근데 그 기질이 어떻게, 기질적인 그 기질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해야 할까?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 없어? 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생명체야. 그 생명이 뭐야? 기능이야, 기질이야? 그 어떤 기능이 그 우리가 현미경으로 찾아내 보이는 그런 기질을 형성한 기질체를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갖다 작용시킨 거지. 그 기질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어? 그 기질을 움직이는 기질과 조화된 기능이 원초적인 거라 이 말이야. 여기서 동양화학과 한의학의 맹점이 갈리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아리가 기질이야, 세포가 기질이야, 뭐야? 기능이야. 근데 여러분이 마음 쓰는 거, 이 생명력, 이런 이 동화능력, 이 기질이 잘 조화돼서 뭉쳐서 형상을 이뤄서 활동하게 하는 그 기능, 그거는 뭘까? 기능이라고 했잖아, 지금. 기능. 응? 응? 그지? 그럼 그 기능이 당신들을 움직여, 몸뚱아리가 기능을 움직여? 기능이요. 잘하네. 네? 그럼 그 기능이 윤준군과 조화를 이뤄서 윤준이가 된 거야. 어?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기능, 나한테 보이지 않는 요소가 되는 것이 기능이야. 마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워라든지, 나를 활동하게 움직여주는 생명력이라든지, 대표적인 전체 생명력이지. 이건 기능이야. 현미경으로 이런 거 보여지는 게 아니야. 어? 그것에, 그 기능적인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합하는데 그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이 공간에 있어? 내 몸 안에 있어? 네? 공간에 있잖아. 에? 자, 시공권까지. 3시간이라고 그랬잖아. 3시간. 기능권이야, 이거는. 에? 물론 이 안에 이제 미세경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저 기질로 꽉 차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갖다 하나 잘 들어봐요. 우리가 내 몸에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공간적 이 기능과 보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그게 생명활동이라고 그랬잖아, 보살활동을. 어? 생명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이야. 호흡이, 보사가, 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를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공간의 이기에서 정수가 집결돼가지고, 어? 그것이 기질을 형성하면서 형상을 이룬 게 우리 인간의 체형이고, 그 만들어진 체형 안에 보살을 이루어준단 말이야,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만들어진 또 형상을 통해서 보사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난 보살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나한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생리, 인간의 뭐 생리, 동물의 생리, 식물의 생리. 생리 하면은 그저 내 몸뚱아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을 뭐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말이야. 인용, 배변 잘하고, 규칙적인 이 생활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어떤 뭘 발휘할 수 있는 이거를 생리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생리라는 게 내 몸 한계 안에 있어. 그지? 근데 이 생리라는 거는, 내가 생리라는 건 뭔가 하면 내 몸, 요 육신의 요 한계 안에 있는 요거로다가 형성하는 게 내 생리라면은
이 공간적인 이런 저거에 그 관계가 없이 그것만 저거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 생리는 공간의 모든 이 요인하고 그대로 부합될 수 있고 조화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함께 순환하는 거야. 함께. 그래서 이 인간의 생리는 어떻게 보면 내 몸뚱아리 육신을 이룬 요 안의 생리가 아니고 공간의 이 보사와 이것이 전체적인 게 나의 생리야. 바깥의 어떤 이기적인 존재와 그게 나하고 계속 유통이 돼야 돼. 조화가 돼야 돼. 그렇지? 뭐,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생리 현상을 갖다가 이 몸 안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 이 몸에서 보여지는 거, 심장이 어떻게 뜨니, 뭐, 맥이 어떻게, 혈압이 어떻게 올랐니, 몸에 당이 형성되느니, 뭐, 뇌에 무슨 혈관이 막혀 중풍이 왔느니, 뭐, 전부,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기질적인 현상의 그 한계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아니, 그런 현상 때문이라면 그런 현상은 왜 생겨?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해요? 어떤 혈관에 병이 났어. 혈관 운동 상태 보니까. 막 부정맥이 오고 뭐고 혈관 유통이 잘 안 되고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고 막. 나중에 보니까 어떤 혈관 구성이 나빠서 이 피에 흐름이 나빠서 그런 줄 알고 혈관을 검사했어. 혈관 순환기 계통을 재조사하다 보니까 그 원점이 되는 데가 심장까지 갔어. 그러니까 심장이 막 박진이 막 동맥박 무슨 정맥박 심방 심실 운동이 전부 고르지 않고 뭐 판막이 생겨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대뜸 당신 심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소 그래 버린단 말이야.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지? 근데 심장은 왜 그래? 그러면 심장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이제 와서 뭐라 그런가 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서 그래요. 뭘 많이 써? 자기도 모르는 모르게 정답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뭐 신경성이다 무슨 성이다 자기가 쉽게 자기 한계를 알 수 없으면 쉽게 던져버리는 그 말. 그 말이 심각한 얘기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네 본능적으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뭐 신경 쓴다? 신경이 마음 썼다 이 말이지. 보이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떤 기능적인 걸 갖다 잘못 써가지고 이 심장이 망가졌다.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걸 갖다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이지. 내 말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여기서 멈출게. 이거 재밌게 잘 들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이제 우리 저거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삼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 삼시간에 아무 물질도 없고 그냥 무한 아주 그 태초부터 허공한 태허가 있지. 여기를 갖다 뭐라고 그랬어? 무허라고 그랬지, 무허. 근데 그 안에 어떤 물체가 형성되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큰 지구덩어리나 땅덩어리나 태양이나 뭐 사람이나 돌멩이 이런 것만 물건으로 알지? 그런 거 생기기 이전에 그런 걸 만드는 물건을 갖다 만들어 놨어. 그런 걸 만드는 우리 몸에 세포로 세포 쪼개서 하나 저가면 현미경으로 보잖아. 안 보이잖아. 하지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이 물질계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그 세상에 이게 이렇게 적어돼가지고 한 바운드리를 형성해가지고, 바운드리를 뭐 인간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범위라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물질계를 만들어 놨어. 전부. 그 물질을 주행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미동태력이라 미동태. 미동태. 이 태는 뭐야? 잉태하는 거지. 생명을 잉태하면 이렇게 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태를 형성해 놨어. 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어? 역측 기지 종이지. 그러면 기측
역지, 주. 신측, 기지 뭐야. 그러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미동, 태, 력자를 하나 붙이면 이 기가 공간의 기능은 보이지 않잖아.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실제 이 어떤 존재를 갖다 눈에 보이게 움직이는 활동력으로다가 만들려면 기에서 역화된 기운을 갖다가 어떤 물질과 이렇게 화합을 일으켜야 돼. 조화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공간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지구권 여기에는 여기가 생명권이야. 여기가 직격권. 여기에 보이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자, 그 전에 그 얘기 기억해요? 대성이라는 거. 이 무한하고 한없이 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한없고 영원하고 아주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호한 세상이 있어 없어? 그 무호가 있지만 그거고 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기능이거든? 기능이기 때문에 기질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게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무한하게 적은 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야. 무한한 기능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적은, 그렇지만 기질이기 때문에 무한할 수가 있나? 무한할 수가 없지. 하지만은 우리 인간 규정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적 어떤 기능에 의해서 최고의 적게 만든 하나의 생명력이 담길 수 있는 기질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미동태야. 태를 만든 거야. 그 태가 여기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럼 그 태를 만든 기에서 역화된 소인을 갖다 가서 심어 이 태에다가. 그 미동태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 몸에 이 인간의 생명이 이 태 속에서 생기기 이전에 그런 태 속에 있는 미동태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 미동 생명력의 시초야 그게. 근데 이제 그 생명력은 마치 우리 세포보다도 뭐보다도 더 죽고 모정한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미동태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 그 들어오는 기후를 갖다 미동태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미동태력이 담긴 하나의 생명체 이걸 뭐라고 그래? 미세경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미세경충. 미세경충. 이게 지금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보다도 더한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보다도 더 원초적인 거야.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바이러스를 갖다 보고서 바이러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먼저 태어난 성각들의 이 해자들은 이걸 갖다 본 거야. 미세경축을. 이 한약에서는 세균, 저게 없다고? 그냥 막 엉터리 공부들 했으니까. 저거지. 이렇게 명명화돼가지고 경구 속에 미동태력이라는 게 있고 미세경충이라는 게 있다. 미동태에 역이 담겨가지고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우리한테 기능이 담겨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잖아. 활동하잖아. 활동하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그러지.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미동태에 역이 기능에서 역을 집어넣어서 그게 조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의 생명체 일종의 말이자면, 그게 첫 번째 생명체를 갖다가 미세경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미세경충. 그래서 이 미세경충은 이게 우리 몸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들이 태안에서도 병 들을 수가 있어 없어? 태안에서도 병 생기고 저거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벌써
우리가 이 굉장히 그 깊은 어떤 의명까지 따라 들어가 보면은 우리 생명력의 원적이 돼가지고 이게 태궁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뭐 난자와 정자와 모든 어떤 그 교합 과정을 통해서 그게 다 그 미동 태력의 결집체들이거든.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그 생명체 다 죽고 생명체가 교합이 돼가지고 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태에서부터 인간 생명체로 시작이 돼가는 거야. 물질로 보이는 어떤 저거 된 게 아니라 물질로 보여지는 그 이전 그 속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작은 생명력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 미세경충도 병들은 미세경충이 있단 말이야. 미세경충. 이 기능이 역화돼서 미동태라는 물질 아주 경충 거기에 안착해서 그 역할을 이루는 이 공간 과정에서 병이 들 수가 있어. 근데 그 병을 드는 그 수가 30대 70이래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기가 70, 사기가 30이야. 사기. 여기서 말하는 이 정기라는 건 이 발정자야. 우리 몸에서 이제 뭐 선천정기니 뭐니 할 때 이정부터 쓰잖아. 이게 아니고 정기와 사기. 삼부에 그 뭐 나도 저걸 갖다 그 공간에 뭐 숫자로 세보고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 학리와 뭘 봤을 때 3대 7이야. 하여튼 30대 그 70이랬는데 이 30에 속하는 사기가 미동태 이때 벌써 미동 태력이 들어가서 활동할 때 그 태력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지가 어떻게 잡아 침투한다든지 이게 미동태 30%를 장악하는 거야. 30%. 근데 사람이 체질이 조화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 정기를 갖다 이렇게 보사하게 돼 있지 사기를 보사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 근데 그 정기를 갖다 보사할 수 있는 기선을 타고 이 사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미동태가 들어온다. 이게 미세경충이 들어오는 거야. 세군이. 이게 돼가지고. 근데 그 사기에는 너무나 다양성이 있는 거야. 응? 다양성. 그게 조화를 부리는 걸 보면은 계절 따라서, 계절의 성질을 따라서 이 천체의 운행 저거 아니야, 계절은? 계절을 따라서 한다든지, 방향성을 따져서 저거 한다든지, 방향성을 따든지. 또, 그 보사, 감기 잠식하는 기운을 따라서 한다든지, 충기 상화하는 기운을 따라서 저거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따라가지고 인체와 직접 적응하는 시진을 따져서, 시간을 따져서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마다가 그걸 이용하는 아주 그 묘한 그 기력을 가지고 침투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어떤 계절에 누가 무슨 병이 걸렸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뭐 어떻게 생겼다. 뭘 생겼다. 하여튼 전부 그 의미가 먼저 발생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가 알 수 없는 이전 지혜, 하늘과 같은 지혜. 그 정도의 수준에 가까운 어떤 그 공간권으로부터 발생돼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학리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몸에 일어나서 보여질 때부터 알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과학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실수야, 실수 아니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진이 돼버리는 거야. 오진이.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 몰력과 같이 방향성을 탄다든지 어떤 기후 관계를 딴다든지 그리고
이 퍼져나가는 이 성질의 모양새라든지 이제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잖아. 또 그 뭐 특히 크게 분별되는 건 뭐 상한, 온병, 뭐 열병, 냉병 전부 기를 놓고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그것이 방향성 질환, 그것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불어왔느냐 뭐냐.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또 저항력이 센 사람이 있지만은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 각양각색일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 각양각색 중에서 휘몰아서 그냥 저 어떤 지역을 확 들어와가지고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잡는 이런 사기들이 있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모기록이야. 근데 요번에 그 코로나19을 보면은 감기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 감기. 예? 감기적인 모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예? 무슨 감모? 풍열감모가 있고 풍한감모가 있지. 이 풍자를 갖다 놓는 건 충을 얘기하는 거야. 어? 충. 우리가 청하면 뭐 회충이나 뭐나 뭐 이런 종류의 이런 걸로 뭐 생각하지? 이 한방에서 얘기할 때는 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거 갖다가. 그래서 미세경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걸렸을 때 무엇으로 치료를 쓰느냐? 이 약을 쓴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우리 보살을 하는데도 뭐가 있어? 극보 극사가 있지, 그지? 극보 즉 뭐야? 응? 극보하는 건 사로 보이지, 그지? 극사하는 건 마치 보로 보여지고 약도 뭐야? 그렇게 쓰지? 음극 이양이니 사양이니 양극 사음이니 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게 처하면은 마치 산대 보로 보이고 본대 사로 보이고 뭐 또 우리 몸에 이 건강한 상태 별거 아니게 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척골이 되고 막 병사로 저거 가 있지만 어떻게 보았을 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명언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그 이 속이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속이는 증상으로다가 우리한테 막 침투돼 들어오고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몰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걸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딱 나타나고 있더라고. 두 가지. 풍열감모하고 풍한감모의 극성 아주. 응? 그 극성이야. 그러니까 막 빨리 보이고 감기도 걸리면 직접 빨리 걸리잖아. 뭐 금방 고열이 나고 막 저걸 하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가루약 만들어 놓고 이 약 먹으면 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내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어? 얘기를 해놓은 게 뭔가 하면 그게 풍열 양쪽을 갖다 타. 왜 그러냐면 내분비 쪽을 안정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생각해가지고 야, 요번 이 증상에 이걸 먹여봐. 내가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 그게 처음에는 여성들 내분비 안정시키는 약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여성도 좀 이상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약 갖다들 계속 먹어. 그럼 안정되고 마음 편하고 그래. 근데 이 몰력이 들어오고서 내가 처방을 미국에서 이렇게 내다보고서 내가 이 처방을 언제 낸 적이 있는데 하고 보니까 한국에서 내가 만들고서 그 처방을 내서 그런 약으로 쓰라고 해놓은 그 처방하고 너무 일치가 돼가지고 야 이게 뭐 무슨 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이거 빨리 만들어서 저걸 해라 해가지고 막 그때 무료로 다 막 의료 선교했잖아 그걸 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극한의 상태를 급히 온 증상은 그걸로 죽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몽둥이에서 머리 정수리를 한테 딱 맞았다. 그럼 급으로 즉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죽지 않을 사람은 쉽게 안정시키면 금세 또 회복이 돼. 근데 조금 시간을 놔두면 어떻게 돼? 상증이 확 빨리 화에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떤 그거 비슷한 저거야. 어떤 판에 딱 부딪힌 거와 똑같은 거야. 그거의 여력을 그냥 놔두면 내가 이제 그 깊이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 잠깐의 여력을 급히 또 이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 몸에 항력이 그 작용을 갖다 그런 증상에는 그렇게 작용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 근데 몸에는 또 아까 이제 전기라고 이거 쓴댔잖아. 이 우리 사람 몸에는 선천전기와 후천전기가 있지. 응? 후천전기라는 거는 뭔가 하면 담력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담력.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가 있고 항동작이 예민하고 빠르고 그 담력이라고 그러지 담력. 근데 그 담력이 뭔가 하면 후천전기로다가 뭘 적용하는가 하면 담력을 키워야 돼. 근데 선천전기는 거의 죽어가기 직전까지는 갖고 있게 돼 있어. 갖고 있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노세대에 들어갈 때 후천전기를 다 발휘해서 썼을 적에 다 발휘하고 썼을 때 이제 선천전기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전기라는 건 선천전기가 70%면 후천전기가 30%야 또. 응? 그러면 선천전기는 태어나서부터 뭐 기식을 잘한다든지 보사 활동을 잘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어떻게 자기가 커가는 이 과정, 이 주위 환경 속에서 이 인체 생리 운동을 갖다 선천적으로 잘 했다면은 그 축도에 따라서 전기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걸 후천전기라고 그래. 근데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서 있어야 될 전기를 또 선천전기라고 그래. 그 선천전기는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 후에 후천전기가 언제까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40살까지 만들어져. 40살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 30살까지 만들어지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해. 30살까지 만들어지지. 그러면 30살 이후에는 뭐냐?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정신을 쓰고 막 쓰고 그러면은 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키운 전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나온 전기. 이걸 까먹는 거야, 그때부터는. 후천전기는 뭐 3, 40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이 활용했다가 쓰면 또 채워지고 생겨지고 자꾸 그렇게 채워지는데 일단은 선천전기는 까먹으면은 깎이는 거야, 계속. 계속 깎이면 그 깎인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노화로 나타나는 거야. 노화. 그래서 선천전기와 후천전기의 그 모습, 그거를 볼 수가 있어. 늙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사람 봐가지고 저 사람은 선천전기가 아주 지대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 선천전기부터가 제대로 받아 태어나질 못했구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후천전기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어떤 조건과 또 환경과 모든 여건적에 가지고 그것이 후천전기가 잘 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키워지는가 하면 그걸 제대로 못 키우고 후천전기를 제대로 발휘 못하고 이러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어떻든 그래서 후천전기와 선천전기의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극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후천전기를 급작스럽게 노력으로 치르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쓰지도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공격하고 좀 반분 안에 31이면 15를 갖다 확 반을 갖다가 쳐. 근데 반은 고사하고 선천전기든 후천전기든 3분의 1이 급작스럽게 딱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딱 떨어지면 서서히 떨어져야지. 근데 그 극성이라는 건 뭐야? 급작이 쳐들어오잖아. 갑자기. 그러면 또 그렇게 이제 급작이 후천전기가 급작이 이렇게 망가지고 뭐 저거 했을 때는 선천전기는 이제 늙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은 극성이 발휘될 때 후천전기가 급작이 3분의 1 이상이 확 침해를 받을 때는 선천전기가 움직여준단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생명을 지탱해야 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좀 일어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딱 당한 다음에 그 인고를 갖다 가진 느껴.
그거에 맞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증상 있지? 열증이나 한증, 특히 열증, 한증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허증하고 실증. 뭐, 이런 증상으로 다 그거의 극한으로 다 확 나타나는데, 나타나가지고 제 생명을 갖다 깎기 이전쯤 돼서부터, 선천전기가 발동을 한다, 이 말이야. 약간 발동만 해주고 다시 가라앉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천전기, 후천전기를 놓고 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몸의 항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선천전기와 후천전기에서 이 표현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몸의 저거 아닌가. 근데 이 선천전기의 운영 방침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운영 방침이? 어디에 있게? 우리 몸에서 선천전기가, 후천전기가 서로 잘 작용해서 이렇게 당했을 때, 못했을 때 작용을 해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스스로 몸에서 발동하게 하는 이런 기운을 발휘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어디서 일어나게? 어떤 방식에서 일어나게? 보사 활동의 안녕에서 일어나는 거야. 보사 활동이 아주 그냥 보사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그냥 공간하고 이렇게 저가는 보사 활동의 안정. 근데 이 보사 활동의 여기서 말하는 보사 활동의 안정이라는 게 뭐야? 육행신법이란 말이야. 육행신법이 뭐야? 생명의 노선이잖아, 생명, 그지? 생명의 노선. 그래서 그럼 그 생명의 노선을 갖다가 발휘시켜야 되잖아? 발휘시키려면 어떻게 해? 우린 배웠으니까 심신을 안정하고 정상적인 호흡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육행신법의 그 신법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안정이 돼, 안정이 안 돼? 안정을 시키면 이거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간단한 병이야. 안정을 시킬 수 있으면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 간단한 병이야. 이 코로나19이 뭐 이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도. 근데 이 후천전기가 발동할 때 말이지. 발동할 때 이 심사 변화 중에서 무엇이 제일 두려운 거야? 겁. 응? 겁심이 확 일어나잖아? 그러면 선천전기가 발동을 해주기 이전에 3분의 1 이상의 후천전기를 확 까먹어. 그러니까 몸에 그냥 전체적인 그 저항에 대한 바란스가 깨지면서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야. 죽는 거야. 뭐 세균이 퍼져가지고 막 죽는 거야. 뭐 세균이 퍼질 수가 있지. 그거는 막 퍼지지. 이 공간, 자, 이 기질적인 게 그렇게 퍼지겠어 생각을 해봐. 막 퍼지고 나만 더 오는 가지고 전염되고 막 이러겠냐 이거야. 기질적인 것은 절대 그렇게 안 돼. 기능적인 것이래야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적인 소인이기 때문에 막 그 기질을 타고 옮겨 다니는 거란 말이야. 꼭 코로나19이 아니더라도 전염의 원인이라는 게. 그전에는 뭐 소록도니 뭐니 이런데 그전에 난 뭐 이렇게 믿음 갖기 전에도 이제 봉사활동을 좀 가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 있잖아? 그때 뭐 잘난 척하고 말이야. 어떻게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양성 환자 이렇게 그 고름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막 묻은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의사들 막 닦고 뭐 별야들 막 치잖아. 이제 그런 걸 저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묻은 자리 어떤지가 전부 소독 얼른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균이니까 괜찮다고. 음성균이니까 죽은 세균이라는 게 뭐야? 생명력이 없는 세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형체 우리가 이렇게 현명으로 보지만 거기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만 빼놓으면 죽은 저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을 갖춘 그거는 절대 옮겨 다니면서 누굴 저거 할 수가 없어. 그걸 움직이는 놈이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야. 그게 생명체로서. 우리도 죽은 시체가 돼가서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썩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육신은. 우리 몸에 생명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운영하잖아. 내가 별짓 다 하잖아.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학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부분을. 아까 심장 얘기했듯이 심장이 원인이라고까지는 올라가가지고 심장 뜯어고치고 수술하고 별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봤자 그거에 의한 그 후유증과 뭐는 그 사람의 본 생명을 얼마나 까먹었겠어. 그 심장이 현대학에서 얘기하는 심장까지가 원인이라고 심장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원인처는 왜 그러냐를 따지면 이제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원인적인.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처했어도 의사로서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특히 하는 사람은 말이지 이런 뭐 전염병이 뭐니 이런 거에 모르면 당황하고 겁을 먹게 되니까 지 스스로 의사들도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겁먹고 못 먹고 그렇게 같이 날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만약 지금 들은 이론적 이것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침착하고 자기 정립을 시키고 환경 정리하고 늘 이렇게 안정된 자기를 지키면서 위생생활하면서 안정을 지키면서 환자에게도 그 사람이 열이 나면 열을 해결할 수 있는 약, 뭐가 나면 그걸로 낫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단 약의 관념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먹이고, 그 약을 먹인 걸 동기로 해서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야지. 안정을 시켜야지. 근데 안정을 시키면 낫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스스로 마음 심성을 갖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심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고, 계몽하고. 그럼 걸릴 이유가 없어. 걸려도 문제 아니야. 걸려도. 걸리면 치료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짓말 예방은 왜 자꾸 부작용들 일으키냐고.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누구 쓰는데 이런 강의 들으면 저는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병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뭘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코로나 환자들이나 또 걸리지 않았더라도 현실을 이렇게 좀 지켜가려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적으로 봐서 이 사람 혈기가 약하다, 기기가 약하다, 열증이다, 한증이다. 응?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없어? 응? 혈압이 높다, 얕다, 응? 혈류가 막 움직이면 안정제, 응? 열이 나면은 발한제를 쓴다든지 해열제를 쓴다든지 발한을 시켜서 쓰는 게 있고 그 열을 확 더 촉발시키면서 없애는 게 있고, 여러분들 이제 본초 배우고 뭐 배운 데서 무슨 약이 어디 좋다 뭐다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런 데서 선별을 골라 보는 거야. 우선 사물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사물은 혈기가 약한 사람한테 쓰라고 그랬잖아. 또 혈증에도 쓴다고. 혈기가 약하지 않아도 혈증에 그거를 좋다는 약에다가 그걸 갖다가 사제로 분신좌사같이 신제지, 신제로. 응? 신제로서 사물을 써준다든지, 또 기허한 사람 사군자를 써주라 그랬잖아. 뭐 이까지 그 약재 4가지씩 이게 무슨 뭐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그걸 그래도 수백 년, 천년 이상을 전해 내려온 하나의 성각들이 규정한 그 약재 규정 처방이야. 그 다음에 해열에 속하는 거, 황영이니 황백이니 황금이니 뭐니 사망에 속하는 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해열제들 많이 있잖아. 그런 거고 조화된 어떤 그 처방 같은 거 책자에서 배운 거 있으면 잘 봐가지고 자기가 배운 상식에 비견해서 요거면 열을 떨어뜨리는데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혈기가 부족하다 하면 사물을 합방하고, 뭐가 합하면은 뭘 쓰고, 이렇게 쓰고, 이 사람 너무 몸이 좀 상한에 놓여서 긴 세상을 사는 거로 몸이 차다.
해가 차고 뭐 하는 거 그다 연락을 갖다가 놓아서 먹여보는 거야. 이런 적을 보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약, 응? 또 무슨 예지균을 죽이는 약, 그게 있다고 쳐봐. 과학적으로. 그거 죽이기 전에 사람 죽여. 그거 죽이기 전에 사람 죽이는 약이야. 그거 먹으면 그 세균 죽인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 무슨 치료제는 에지틴이 뭐니, 먹으면 카포스 6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몸이 시커멓게 막 썩어. 더 빨리 죽여, 사람. 지금 세상에 전부 그렇게 속고 있어. 지금 처방을 갖다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해줬지만, 우리 배운 기본 학리에 의해서 기력하고 상관되는, 기능하고 상관되는 부분을 다스리는 거 아니야, 약도. 그지? 혈기, 기기, 정기, 육매에 속하는 건 정기 쪽을 많이 보는 거고. 그때 저거 사군자를 합하면 뭐라고 했어? 팔물이라고 그랬지. 팔물. 또 여자들은 산전했을 때 인삼을 빼고 해삼을 넣어줘라.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소도제가 조금 곁들여서 사제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방을 내서 그냥 한 첩 이렇게 줘서 몇 첩 먹어라 그러면 몇 첩에 나요. 그걸 드립다 그냥 장사하려고 그냥 한 잔씩 들이앵겨가지고 보약제니까 들이주니까 안 나는 거야. 이제 지금 요 정도 강의 들은 다음에 이 본초 중에서도 이제 그 약리 약제에 대한 공부, 이렇게 좀 처방에 대한 공부, 방제에 대한 거,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막 이해하고 빨리 알게 되지. 그냥 방제 쫙 짜놓고 이건 뭐에 좋다 뭐에 좋다 하면 백날 이게 왜 좋은 줄 모르니까 그거 쓸 줄도 몰라.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나한테 들은 강의 그 하나 속에서도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약을 쓰고 좀 하는데 병은 낫는데 아주 지금 많이 괴로워요. 몸이 기력이 탈진되고 뭐가 되고 뭐죠. 그러면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쌍화탕을 해준다든지, 흔하게 지금 세상에 도는 약 중에서 얼마나 많아. 병사 후 기력 회복. 뼛속이 아파야 뭐 하면 골정제, 보정제를 써주고. 그냥 전신이 괴로워 피로하고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쌍화를 재주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고 그냥 그래요. 병은 다 낫다고 난 것 같은데 뭐 저거 해요. 그러면 폐독산 같은 거 갖다가 배로 해서 한번 써준대. 이렇게 그 기본 처방화된 게 그 내경이고, 방향가편도 내경에서 옮겼으니까 방향가편이고 뭐 다 있어. 그걸 갖다 봐가지고 약 가감 형식만 이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저 주면 되는 거야. 좋은 약재 골라가지고. 침은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지? 인기 축이하고 화기하잖아. 인기 축이 화기하는 얼로 끌고 어디로 올려주고 어떻게 화해주고 하는 그 방법의 어떤 혈법, 그럼 딱 혈법이 떠오르잖아, 환자 보면. 우선 침으로 급히 증상을 안정시키고 태원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봐봐. 사지유주를 갖다가 형성해가지고 태원으로 연관하잖아. 태원은 왜 나왔을까? 왜? 태원이 전신의 경락의 사령탑인 동시에 뭔가 하면 안정을 시켜준단 말이야. 안정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안정이? 대보목인 거야, 대보목. 자기를 대보목에 하는 방법을 안정시키는 거야. 병사는 뭐의 대상? 투병의 대상. 이 한의학에서는 병을 갖다가 치료, 이건 현대 용어야. 투병이라는 약 한 것뿐이 없어, 투병.
의사가 싸워준다든지 환자가 싸운다든지 스스로 싸운다든지 그 병이 하나의 생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싸워서 이기게 돼 있어. 근데 뭘로 싸워? 병사를 움직이는 그 사기, 기능이야 그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으로 이겨야지. 전기로 이겨야지. 우리 몸의 선천전기와 후천전기를 갖다가 정돈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안정시키려면. 그 두 전기를 안정시켜서 사기를 대행하는 거야. 사기. 그 사기가 선천전기와 후천전기에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 흉내에 속아가지고 선천전기와 후천전기가 경각을 잃었을 때 그 노선을 대신 지가 얼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경락으로 침투하는 거란 말이야. 생명선으로.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자리 잡을 때 딴 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쫓아야지. 그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전기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무지를 갖다가 빨리 해야지. 근데 이거는 기능은 보이지 않는 그대로의 그 존재, 생명력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운용하는 방법은 육행신법이다. 그래서 육행신법 하니까 육행신법을 그런 병들면 앉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 육행신법을 하게 돼 있어, 호흡이. 호흡 첫 스타트가 그냥 이렇게 삼상복합호흡을 갖다서 제대로만 하면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야. 뭐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 이상한 짓들 하고 그거는 이상하게 맨날 정신적으로 자기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생활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앉아서 하고 싶으면 앉아서도 하고, 꼬고 앉든 똑바로 앉든 서서 길 걸으면서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 하다못해 용변을 하면서라도 할 수가 있어. 네? 그게 호흡이니까 원래. 우리 지금 호흡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두 번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이 돼요. 그럼 그 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그 호흡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느 상태로 들어가?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잖아. 이게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 묵상에 빠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걸 떠쳐버리는 게 아니라 명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건 그 사람 미치려고 환장하는 거야. 다 잊어버리면 미쳐. 자기가 이걸 하게 된 그 주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거야. 이렇게 묵상하면 3시간이 확 켜지는 거야. 지금까지 내 감정 속에 살았는데, 실정에 살았는데, 실정에서 이거는 짐승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망가진 하나의 심사라구나. 본래 사람의 심사는 이 3시간, 실정이 아니라 이 3시간 공심에 의해서 사는 거구나. 공심권 아니야. 이 공심을 쫙 3시간이라고 그러지. 아, 내가 지금 물질계에서 어떤 바운드리게, 시공계, 무호계까지를 함께하는 여기에 운행관계 속에 내가 같이 하나화되어 있는 일체로구나. 일체되는 그 운동이 보살하구나. 적게 생각하면은 호흡과 같은 것이로구나. 이와 같이 그 연관되는 이거 그냥 자연서 이거 단계적으로 잘라서 그 단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는 길목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겁만 없어지고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내가 이거 마음이 그렇게 결단을 짓는 이상 열하냐 뭐하냐 암만 내 몸의 상태가 지금 늘어지고 해더라도 그걸 이겨보게 됐다는 어떤 의지가 딱 발동돼가지고 그 정신이 딱 차려지는 순간 그 바이러스는 쫙 죽어. 미세균충을 싹 물러가게 돼 있어. 그 전에 이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 전투 아픈 적 있었지. 강의실에 이렇게 있는데 밤에 초저녁인가 저 가서 누가 와가지고 저기 큰일 났어요. 가보니까 그냥 땀을 뻘뻘 걸고 시뻘게 가지고 그때 괴로웠을 거야. 그 정도 열이 나고 그 정도 아팠을 때 그 괴로움이 어때? 그거에 나 코로나 걸렸나 보다가 겁먹고 딱 죽으면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됐겠어? 그냥 심해지는 거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입을 푹 뒤집어치고 그냥 꽁꽁 그냥 참고 앓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찰하고 잘 견디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저 땀 한 번 훅 내고 저거야.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야. 감기가 여기 와서 걸려. 내가 이제 그러고서 나왔잖아. 대수롭지 않게 그러고 나면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아침에 보니까 멀쩡해져가 제일 먼저 멀쩡히 씻고 일어나 나왔더라고. 어? 그 정도 열나고 그 정도 아픈 사람이 아침에 그렇게 회복이 되겠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담대한 녀석이야. 어? 사기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선천적으로. 그렇게 어디가 아프고 괴롭게 했을 때 그렇게 싸우는 거야. 어떤 걸 견뎌보고 이겨보지도 않고 말이야. 약을 들이먹으니까, 약에 의존해보니까 자기 그걸 저항하려는 항운동이 일어나나 몸에서?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뭐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존해서 이렇게 뭐 저걸 한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특히 의사라는 입장에서 정직한 의사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정직하기 싫어서 정직하지 않은가? 내가 하는 한계를 나는 정직하게 한다고 생각들 하고 하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 강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게 정말이라고 하는 난 기능이지. 기능적인 존재가 없으면은 그냥 시체인데. 그 기능이 우선화되어 있는 쪽에서 우리가 기능 배우면서 사실 기능이 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나의 생명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건지. 벌써 그런 건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강의 속에서 그냥 깨우치고 알고 느끼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오늘 이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19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번에 지금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약은 그 내분비계통 안정제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소파환전사.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요즘 일어나는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약으로서 그걸 갖다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탕제 방법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뿐이 안 나오더라고. 두 가지가. 저 열증에 쓰는 거. 열증에 쓰는 거고 그냥 조금 온열과 극열. 그러면 한증에 쓰는 건 왜 안 만듭니까? 이 몰력 같은 건 급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약 아까 말했듯이 뭔가 뭐 극성을 다뤄야 돼. 그래서 한증약은 극성을 다룰 때는 안 써. 한증약은. 그냥 열증에다만 극열제에 해당되는 극한약 하나와 열이 평범할 때 쓰는 그냥 평범한 것보다 약간의 열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쓰는 두 가지 약만 있으면은 한증에 해당되는 저거는 열증약을 씀으로써 그냥 소멸돼. 그리고 이 열증에 쓰는 약도 극열에 쓴단 말이야, 극열. 열증에 다스리는 약으로서 극열제를 써. 그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 환자를 많이 먹여봤어. 나도 먹어보고. 한두 참 먹으니까 떨어지더라고. 한두 참. 이거 여러분들이 주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하려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의사잖아. 어? 대한민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합심해서 말이지.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뭐래가지고 이런 처방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러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시험국에 갔다가 고사부 가서 무슨 전부 시험 데이터도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양리화해서 같이 공동 이름으로다가 그런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학교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의사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기필코 한 사람이라도 고쳐내. 기필코 한 사람이라도 고쳐내. 특히 의사들 앞으로 지금 사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랬다고 그랬다고 막 전염병 앞에 가서 뭐 같이 호흡하고 뭐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 경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다음에 그 병을 치유해내기 위해서 투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장군이 병사들이 그냥 빨가벗고 가춤 추면서 적진으로 뜨더라가 갑옷 입어야지. 갑옷을 입었으면 용감히 싸워야지. 그러나 하여튼 그 의사 정신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세상 병도 없어지지 못할 뿐더러 의사가 그 모양이니까. 그 의사가 무슨 환자를 맞아서 병을 치료하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한 이 얘기를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선천전기니 뭐 후천전기니 뭐 미세경충이니 이동태력이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최고 고참들이나 얘기해야 알아듣는 얘기야. 여기 막 오늘은 뒤섞였지만은
근데 그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려고 중간에 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고참들만 많고 다시 한번 이거 언젠가 또 얘기해야 될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 순서.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이걸 정확히 전해줄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정도로는 그저, 아, 미세경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어? 뭐 미동태력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실성 있게 이걸 갖다가 알기가 힘들어. 원래적으로. 그렇지만 알아들은 사람은 또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단 오늘 이 글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지금 지금 코로나19이 발생해가지고 얼마를 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감기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오고 있어, 역사 속에서. 어? 이것도 감기 증상 똑같은 거야. 이게 그렇게 가, 앞으로. 감기처럼 취급받는다고, 이제. 벌써 지금 저 구라파일 때 이런 데서는 이거 다 벗고 아프면 치료받으라고 그러는 영국인이 뭐 프로세스 다 풀어가고 있어. 몇만 명이 늘었다, 뭐 줄었다, 뭐 그 상관 안 해봤어.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런 기하학적인 건 몰라도 과학의 한계로서 이게 되지 않는 걸 안 거야.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 때까지 이렇게 그냥 우리 의지로 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아, 걸리면 뭐 치료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해보는 거지, 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담대해진 거야, 지금. 근데 묘하게도 지금 발표상에 막 죽은 거 많이 발표하지만은 죽는 숫자가 사실상으로 굉장히 줄었대요. 예방접종 맞아서 산 것보다,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더 죽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럴 수밖에. 내가 이게 이 코로나19 나오고 몰력에 대한 이걸 거기에 비견해서 오늘 내가 두 번째 강의를 한 거야, 지금. 이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제 주행인들만큼은 이제 담대하게 또 앞으로 의료 선교도 나가고 못도 나가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뭐가 있고 말이지. 예? 그 어떻게 뭐 선교하고 뭐 하겠어. 응?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나를 지켜야 내가 의사로서도 존립될 수 있고 정말 선교사이금 선교사역 하게 될 때라도 어떠한 마음을 먹고 내가 나가야 이 시대를 갖다 지금 이 시기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듬도록. 알았어요? 네.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칩니다.